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딱딱한 시사 원두 부드럽고 향긋하게 커피 내리듯 내려서 전달해 드리는 유튜브 허재현 TV 채널의 대표 프로그램 시사 바리스타,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가을에 아주 잘 맞는 또 그런 그 컨셉의 프로그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유튜브 채널 이제 찾아주신 분들의 이제 댓글을 좀 살펴보는데, 계절에 좀 잘 어울리는 그런 방송인 것 같다고, 커피 내리는 그 사운드가 참 듣기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너무 좀 웃지 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도 좀 계셨습니다. 딱딱한 이야기를 좀 하는데 비교적 좀 부드럽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 가지고요. 예. 근데 실제로 제가 막 과장해서 웃는 게 아니고 글쎄요. 좀 잘 웃고 있네요. 제가 웃을 형편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실제로 많이 웃으면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네요. 여러 가지로 아무튼 좀 딱딱한 이야기지만 가급적 좀 편안하게 시사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도록 방송을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좀 박수 칠 일이 있습니다. 일단 박수부터 치고 하하하하하하.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아니 왜 여러분이 축하를 받냐고요? 자, 그 허재현 TV 채널이 오늘로써 구독자 수가 3,500명이 늘었습니다. 3,500명까지 늘었습니다. 지난 그 방송분 녹화할 때 2,000명 넘었다고 제가 박수 쳤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일주일 만에 1,500명이 늘었습니다. 제가 축하받을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축하받을 일입니다. 왜냐? 허재현 TV 채널은요. 제가 공익 유튜브 채널로 만들려고 지금 여러 노력 중이거든요. 지금 너무 그 가짜 뉴스 퍼뜨리는 그 채널들이 많아 가지고요. 제가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 유튜브계에도 공영 방송 같은 공익 채널이 좀 많아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허재현 TV 채널도 제가 그렇게 키우려고 하는데, 제 채널이 이 허재현 TV 채널이 성장한다는 건 우리의 공익이 성장하는 것이고 우리의 바른 뉴스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축하받을 일이라기보단 여러분이 축하받을 일입니다. 자,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아무튼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 드린다는 말씀부터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요. 짜자잔. 조국 장관 이야기를 좀 더 좀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좀 조국 장관, 지금 이제 전 장관이죠. 과연 그 부인의 여러 가지 좀 부적절한 금융 투자 알았을까 몰랐을까? 궁금하시죠? 저는 조국 장관은 몰랐을 가능성이 정말 크다. 제가 나름대로 취재했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어디서도 좀 듣지 못했던 조국 장관의 이제 평소 사생활이 어땠을까? 이런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기자들이 이게 취재가 잘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취재가 됐는데도 조금 자신 있게 좀 꺼내기가 좀 용기가 없는 건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국 장관의 평소 사생활의 모습과 사적인 모습들에 대해서는 잘 보도가 안 나와요. 그런데 기자들과 꽤 스킨십이 많았던 분이 또 조국 장관이거든요. 저도 조국 장관과 개인적인 스킨십이 굉장히 많았고, 왜냐하면 뭐 서울대 이제 출입 기자였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제가 평소 좀 듣고 좀 취재해 왔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제가 판단에 근거해서 조국 장관은 과연 이런 그 부인의 조금 부적절한 이 금융 투자 방식에 대해서 알았을까 몰랐을까, 여러분들의 좀 판단을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오늘 방송을 오늘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가을 분위기에 맞춰서 커피 내리는 소리 좀 잠깐 듣고 오시죠.
네. 지금 검찰 공소장 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이 검찰 공소장 내용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관계는 좀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확실히 이 정경심 교수 쪽에는 좀 상당히 좀 불리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언론들에 의해서 좀 무차별적으로 좀 공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검찰이 뭐 의도적으로 흘린 것인지 아니면은 굉장히 이제 그 종편들이 취재를 잘해가지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조금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새롭게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정경심 교수가 790여 차례에 대해서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조국 교수의 이제 동생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이제 지인인 헤어 디자이너와 페이스북 친구 이런 사람들 3명의 명의를 차용해가지고 계좌를 이제 6개 만들어서 이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어떤 이제 검찰의 이제 발표인데 지금 사실 이것만 보면 조금 당혹스럽기는 하죠. 예, 이게 지금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된 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그 공직자윤리법상 직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편법으로 한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이제 검찰의 이제 시각인데 변호인 쪽에서 이런 부분들을 아직까지는 좀 클리어하게 조금 반박은 하고 있진 못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이게 다 조국 그 동생에게 그냥 이게 투자 맡긴 거였다. 뭐 이래서 우리는 몰랐다. 뭐 이런 이제 정도 이야기인 것 같은데 조금은 그 검찰 쪽의 어떤 그 공격을 제대로 조금은 반박하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이에요. 재판에서 이제 좀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나올지는 윤곽을 좀 더 어떤 좀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검찰 쪽에 현재까지는 일방적인 주장입니다만 차명 정보를 이제 계좌 이제 트는 거를 이제 동의해 준 사람들이 이게 정경심 교수가 설득해서 뭐 이렇게 한 거였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물론 이제 정경심 교수가 정말 어떻게까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 금융거래, 이제 실명거래 해야 되는 그런 법이라든지 공직자윤리법상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국 동생에게 이런 부분들에 함부로 이런 걸 맡기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조심했었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좀 상당한 좀 파장이 조금 일고는 있습니다. 확실히 좀 뭐랄까 좀 불리한 입장에 놓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조국 장관의 어떤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입장에 놓여 이제 좀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이거 도덕적 해이 수준이 이 가족들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좀 되고 있죠. 그리고 조국 장관이 과연 이거를 몰랐었다고 설사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게 가족들의 이런 허물에 대해서 적어도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법무장관을 할 정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가족들에게 하나하나 좀 정확하게 좀 묻고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너무 나이브하게 있었던 거 아니냐. 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는 좀 안타깝지만 그런 궁지에 좀 몰려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여러 가지 좀 뭐 이제 좀 더 이제 우리 사회가 집단 지성을 모아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이 공직자에 대한 도덕적 기준 수준은 어 매우 어떤 그 높은 수준의 어떤 그런 검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의 일이었고 잘 몰랐다. 뭐 이런 사실 그 어떤 그런 해명은 조금은 국민 감정상 좀 잘 안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검찰의 현재까지는 이제 일방적인 이제 발표입니다만 굉장히 지금 정경심 교수 쪽에 대해 이 차명
어떤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불리한 어떤 팩트가 나온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국 장관도 아마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절차를 통해서 밝히겠지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국 장관도 물론 이게 그 차명 계좌를 개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어디까지 알았느냐, 사실 이런 부분들이 더 이제 밝혀져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조국 장관도 조금은 좀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들에 놓여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어쨌든 이게 도덕적 해이 수준을 넘어서서 과연 이게 그 정경심 교수가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잘못까지 이루어진 건지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자이기 때문에 조금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논평을 좀 해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은 좀 양해를 좀 여러분께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렇게 좀 냉정하고 객관적인 이야기부터 먼저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얘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지금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릴 부분에 대해서는 조 장관의 좀 우호적인 내용들을 전달해 드릴 것이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도록 제가 좀 명확하게 방송 서두 부분에 대해서는 제 어떤 이 판단은 명확하게 좀 전달해 드립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거냐면, 조국 장관은 그러나 이 부적절한 이 부인의 이 차명 투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지금 그 사모펀드 투자라든지, 그리고 뭐 딸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표창장이나 여러 가지 그런 집안 일들, 과연 알았을까 몰랐을까? 저는 몰랐을 거라고 여전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지금 좀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런 그 설명을 드리는 건 조국 장관에 대해서 제가 좀 뭐랄까 우호적이거나 뭐 공직자로서의 어떤 좀 뭐 자격에 대해서 조금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뭐 이런 판단인 겁니다. 기울어진 운동장만큼은 조금은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그 방송을 준비한 겁니다. 지금 다들 그 조국 장관도 함께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부였으니까 이 정도는 설마 알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당연히 추측을 하죠. 예. 그러나 합리적인 의심은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문제의식을 느끼는 건 뭐냐면 100% 다 이런 보도만 나온다는 거죠. 운동장이 너무나 기울어져 있어요. 이 검찰 쪽의 시각만 이상하게 보도가 계속 되는 겁니다. 이 여론의 어떤 판단 기준은 좀 여러 가지로 그 팩트를 가지고 좀 판단이 돼야 되는데, 이게 조국 장관의 조금 우호적인 판단은 할 수 있는 언론 보도는 아예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조국 장관 편들 생각은 없고요. 다만 너무 한쪽으로 그 기울어진 이 여론의 운동장만큼은 조금은 좀 바로 잡아서 균형추를 좀 맞추려는 의도로 검찰 공소장 내용만 주야장천 읊어대는 그런 언론 보도들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금 균형추를 맞추려는 의도로 제가 오늘은 방송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 바로잡을, 균형추를 바로잡을 생각이지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해서 이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옹호하려는 게 아닙니다. 자, 과연 조국 장관은 이 정경심 교수의 차명 주식 그 계좌 알았을까 몰랐을까? 일단은 공소장 내용을 보세요. 여기에 이미 써 있습니다. 조국 장관 공범으로 적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얼마나 그 탈탈 털어가지고 정말 내라는 뭐 수사를 좀 이렇게 하시지. 이렇게까지 수사를 했는데도 조국 장관을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소환 조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쯤 됐으면은 소환 조사를 하고도 남았어야 되는데, 소환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마련하기가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소장에 지금 이 공범으로 적시를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직까지도 소환 조사도 조금 못한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정경심 교수까지는 어떻게든 이제 수사를 했는데 조국 장관까지 연결되는 것은 검찰이 찾아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조국 장관은 이런 공직자윤리법의 위반에 해당되는 이런 투자 내용들을 몰랐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 보입니다. 네, 조국 장관을 지금 공소장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애매모호하게 좀 둘러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검찰에서 봤을 때는 뭐 일종의 그 뭐 전략이라고도 좀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는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이 부분, 이 정경심 씨 관련 그런 혐의점에 대해서는 모두 다 조금 벗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을 직접적으로 공범으로 그 적시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제가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김경록 그 씨의 KBS 인터뷰 내용입니다. 여러분 KBS랑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인터뷰했는지 지금 뭐 원문 정확히 읽어보신 분들 계십니까? 제가 이거 원문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김경록 씨 재산 관리인, 집안의 자산 관리인이 기자와 이런 대화를 합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어요. 브런치 같은 거 할 때 뭐 이렇게 같이 식사하셨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 조국 교수랑 이런 것도 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는 어떤 주제를 갖고 얘기하고 얼마 정도 사모펀드에다 넣은 상태고 이런 뭐 주식을 어떻게 넣고 이런 얘기도 조국 장관과 얘기 나누셨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경록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뭐 사모펀드는 민정수석 되시고 나서 투자한 거니까, 근데 저는 그 전에 제가 만났었고요. 저는 그 PB라고 소개를 드리고 인사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애들 얘기 뭐 그 정도 하는 거였지, 조국 교수님,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조국 교수님은 단 한 차례 투자나 금융이나 주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시더라고요. 라고 얘기해요. 예.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외한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들. 저도 정말 이 금융이나 이런 부분들은 진짜 문외한이거든요. 옆에서 누가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예, 그쪽으로는 뇌가 어디 태어날 때부터 좀 구멍이 나 있는지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예, 굉장히 좀 사회과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 정치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명민한 사람들이 의외로 이런 금융이나 뭐 이런 숫자 이런 부분들은 진짜 들어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조국 교수도 좀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나 싶어요. 김경록 씨 내용을 보면. 자, 김경록 씨 이야기 계속 좀 더 들어보죠. 이분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하셨던 그 부인이 이제 말씀하셨던 거는 내가 지금 이게 투자해도 되는지 청와대에 확인해 달라 뭐 그 정도였지, 이게 정경심 교수의 자산이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가 전반적으로 모든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게 저희가 뭐 이제 특히 부부 사이니까 제가 집에서 무슨 대화를 나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누구보다 한쪽 분야에서 많은 지식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을 해주거나 하지 않잖아요. 특히 금융에 대해서는 더 그렇거든요. 잘 아는 사람이 뭔가 혼자 다 운용을 하려고 하지, 그 정도 했어 뭐 이 정도는 말씀을 나누셨겠지만 뭐 상의를 하거나 뭐 상의를 해서 뭔가 나오는 게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여기까지가 KBS 법조팀이 잘라먹고 방송하지 않은 인터뷰 내용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조국 교수가 사실 부인이 하는 투자 내용을 알았을까가 핵심이잖아요. 왜? 정경심 교수가 법무부 장관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조국 장관을 해야 되는 국면이었잖아요. 그런데 언론들이 이 정경심 교수와 조국 동생, 조국의 오촌 조카에 대해서만 탈탈탈탈탈탈 털고, 정작 김경록 씨는 진짜 조국 장관은 진짜 집안일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한 것 같더라. 이 금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인이 어떤 얘기를 해주긴 해줬을 텐데 들어도 뭘 잘 모르는 스타일일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이걸 방송을 안 해요. 언론에서도 이런 원문들이 보도가 안 돼요. 왜 안 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왜냐?
아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조국 장관이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되지 못하는 그 이유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저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예, 어이가 없어서 제가 좀 웃음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조국 장관은 정말 좀 너무나 좀 안타깝죠. 예, 너무 나이브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집안일에 대해서 안타까울 정도로 너무나 무지했던 어떤 흔적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 이 부분은 또 제가 이제 직접 이제 취재하고 이제 평소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조국 장관의 평소 좀 삶의 태도에 대해서 좀 제가 전달을 해드릴게요. 이분이 젊은 시절부터 집안일에 좀 무심했습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조국 장관 동생 조건 씨가 지금 이제 문제인데 여러 가지로 지금 논란의 대상인데 조국 장관의 20년 전부터 알고 지냈던 지인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한테 좀 들은 내용이 있는데 이건 좀 어디에서도 좀 좀 집안의 좀 사적인 좀 일이라 제가 좀 이제 공개적으로 좀 얘기하진 않았던 게 있어요. 기사로 쓰기도 조금 그렇고. 근데 제가 사실관계는 이 조국 장관 이 동생 쪽으로부터 명확하게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조국 장관 쪽으로부터 이 보도 허락을 좀 받고 사실관계 확인을 검증 과정을 거친 다음에 좀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립니다. 조국 장관이 젊었을 때부터 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게 동생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았어요. 이게 왜 안 좋았냐면 조국 장관이 집안일에 너무 무심해가지고 동생 조건 씨는 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형에게 굉장히 좀 불만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조건 씨의 이제 지인에게 굉장히 이제 가까운 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건 씨가 맨날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이게 지금 IMF 전 그러니까 1997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IMF 전에 이제 조국 집안이 아버지가 건설회사 했잖아요. 근데 이 건설 경기가 굉장히 그때 안 좋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조국 장관이 이제 교수하기 전에 미국에 유학 갔을 때였죠. 예,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집안에 이제 여러 가지 건설 일이나 이런 거는 이제 조건 씨 동생이 이제 다 맡아서 이제 하고 있는데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 동생이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좀 형이 좀 한 번만 좀 도와주면 형이 좀 좀 유명한 사람들 많이 알고 권력을 좀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이 좀 알지 않냐. 이게 지금 IMF 때문에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는데 형이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거예요. 왜냐? 집안일이니까. 집안일은 집안일이고 아버지 사업은 네가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이거를 거들어야 되냐. 그리고 청탁 이런 걸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거를 부탁할 수 있냐. 내가 이거 도와줄 수가 없다. 이러고 바로 그냥 이런 지하에 거절해가지고요. 동생이 굉장히 형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그런데 동생 입장에서는 집안에서 맨날 막 부모님들이 잘 챙겨주는 거는 형이거든요. 그래서 형은 어떻게 집안일을 하나도 이렇게 신경 안 쓰는데 사업에 대해서는 하나도 신경 안 쓰는데 어떻게 형을 이렇게 부모님은 형만 이렇게 잘 챙기고 도와주냐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을 평소 좀 지인들한테 좀 하소연을 좀 많이 했었나 봐요. 당시 집안 사정이 얼마나 안 좋았었냐면 IMF 전에 이제 건설 경기가 부산에서 좀 먼저 이제 사업 같은 걸 이제 하던 이제 집안이었잖아요. 근데 이 건설 경기가 부산에서 먼저 좀 타격이 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당시 이제 건설 계열사 이제 여러 이제 타격받고 이제 무너지는 이제 좀 부도난 계열사들을 이 조국 아버지가 이제 막 사들였나 봐요. 그런데 거기 이제 동생이 이제 실장으로 현장에서 막 뛰어다니는데 막 이렇게 사업 규모는 막 켜져 가는데 직원들 월급은 나가고 그런데 수주나 이런 것들은 잘 안 들어오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거죠. 뭐가 좀 약간 긁는 소리가 나는 건 제 옆에 강아지가 지금 바닥을 긁고 있어갖고 나는 소리니까 여러분 그러려니 하세요. 루시야 좀 조용히 있어줄래?
네. 일상생활 속 소음을 거르지 않는 시사 발사입니다. 네. 그 그래서 인제 조건 씨가 서울에 인제 수주 건설 이제 그 수주를 받으러 인제 사무실도 좀 차리고 뭐 부산 선배 하나까지 이제 데리고 와서 둘이 이제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너무 이게 안 되니깐 조건 씨가 막 원형 탈모까지 올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 가지고 조건 씨 인제 표현으로는 자기는 진짜 막 직원들 월급 주려면 정말 막 어떤 진짜 뭐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발에다 입맞춤도 할 수 있을 지경이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막 이럴 정도로 너무나 고민이 많고 힘들어했다고 해요. 그래 가지고 근데 인제 동생은 쪼끔 이제 좀 학벌이 이렇게 좀 좋지는 않았나 봐요. 근데 형은 굉장히 학벌도 좋고 인맥이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을 때 좀 형한테 좀 부탁을 하면 건설 수주하는 데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좀 도움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형이 뭐 그냥 그냥 바로 거절했다는 거예요. "나는 뭐 평생 학자로 산다고 너한테 얘기하지 않았냐. 그리고 건설 회사는 아버지 거고 어머니 거고 네 거지 내 게 아니지 않느냐. 나한테 이런 청탁 같은 거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그냥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집안이 망해 가고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 건설회사 부도 났지 않습니까?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평소 삶의 태도가 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일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하고 본인 공부만 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들이 근데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다른 사람들은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조국 장관이 좀 산호맹 활동도 하고 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저도 좀 대학 때 뭐 만만치 않게 좀 그런 어떤 사회에 어떤 걱정을 좀 많이 하고 한겨레의 기자이자 뭐 이게 시민운동가인지 뭔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굉장히 언론인으로서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도 집안일에 무관심해요. 그리고 조카들이 제가 기자인 거 뻔히 다 아는데도 제가 조카들이 지금 고등학교 다니고 막 이러는데도 제 전화 한 통을 안 해요. 왜냐? 관심이 없어요. 조카는 조카고 뭐 집안은 집안이고 사실 그냥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랄까 지사형 인간이라고 해야 될까?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 우리 나라 걱정, 사회 걱정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집안일에는 관심이 안 가요.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고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의 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약간 그래서 제가 조카들이 뭐 굉장히 힘든 그 청소년 시절을 보내는데도 전화 한 통 하지 않는 좀 매정한 좀 삼촌이고요. 그리고 뭐 아버지 어머니가 좀 뭐 사실 무슨 일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집안일에 이제 물론 저한테 이제 그 신경 안 쓰게 또 하시는 스타일이시기도 하고 그럽니다. 뭐 그런데 제가 그런 걸 잘 묻지도 않고요. 그냥 바쁘게 그냥 사회생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캐릭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제 서울대 출입하면서 조국 교수 이렇게 좀 만나 보면 이분도 좀 허지영과다. 아니 제가 조국과다. 제가 나이가 더 어리니까. 뭔가 좀 만나면 바로 좀 그 얘기가 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조국 장관 늘 만날 때도 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냥 눈빛만 봐도 좀 약간 이게 약간 서로 같은 과라는 게 좀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이해하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논외인데 사회적으로는 일반 사람들과는 잘 소통이 좀 잘 못해요. 그리고 얘기도 잘 안 통해 가지고 약간은 좀 아웃사이더형인데 그런데 눈빛만 보면 바로 한 10분도 안 돼 가지고 서로 깊은 얘기가 되는 좀 진지한 관계가 되는 그런 사람들과는 굉장히 잘 지냅니다. 예. 관계가 굉장히 깊어요. 좀 약간 그런 데에 꽂혀 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금방 급속도로 친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거 외에는 다른 이제 집안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친인척 간의 인제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진짜 아무런 관심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조국 장관을 좀 평소에 제가 이제 그렇게 봐왔기 때문에 조국 장관 그 동생이 옛날에 이제 집안에서 진짜 그 사업 이거 이끌어가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얼마나 형의 이 무관심에 대해서 진짜 원통해했을까. 근데 부모님은 형을 더 챙기고 말이죠. 예, 전 충분히 좀 이해가 돼요. 이게 일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될 텐데 조국 장관을 좀 평소에 좀 자주 만났던 사람이라면 이게 금방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이제 한 알고 지낸 지가 한 6, 7년 넘죠. 한겨레 이제 기자들 중에서도 제가 제일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분이었죠. 제가 뭐 장관 되기 전에 알고 지냈고 그냥 좀 이런 분이 되실 줄은 정말 몰랐던 거죠. 그냥 그죠? 저는 이분이 이제 정치권의 민주당의 그때 무슨 그때 뭐였죠? 민주당이 한때 위기였을 때 무슨 개혁위원장인가 뭔가 이런 걸로 한번 가신 적이 있는데 그 전부터 저는 이제 교수일 때부터 알고 지냈으니까 그러면서 이게 지금 우익 세력들의 여러 가지 언론의 이제 이제 침투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이 한겨레에 이제가 좀 놓치고 있는 언론의 이제 문제라든지 이런 거 이제 서로 같이 상의도 많이 하고 전화 통화도 많이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좀 교수와 취재 기자의 관계라기보단 그냥 눈빛만 보면 서로 사회 문제 걱정하는 좀 진심이 통하는 관계라고 해야 될까? 예, 이분이 좀 산호맹 출신이라서 그런지 예. 하여튼 저와 금방 통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관계여서 그런지 저는 이분의 캐릭터가 바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조국 장관의 이제 동생의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바로 이해가 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분의 좀 사생활과 관련해서 또 하나 좀 제가 이제 들은 얘기가 이제 고재열 기자의 이제 목격담 같은 건데 조국 장관이 이제 술 먹고 어디 가서 이게 좀 뭐랄까 좀 늦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정경심 교수가 바로 와서 이렇게 태우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게 뭔 소리냐면 이분 이제 캐릭터가 이렇게 조국 장관 조카라든지 주변에 이제 서울대 교수이고 그리고 정치권에도 인맥이 많고 이러면은 사실 얼마나 많은 인맥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 술 취하면 부인이 와서 이분을 태우고 가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뭐랄까.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사회적으로 쑥맥인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예. 좀 그런 캐릭터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재열 기자가 보기에도 조금 아니 그냥 본인이 택시 타고 가면 되지. 굳이 부인이 와서 이렇게 굳이 이렇게 태우고 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근데 좀 약간 사회적으로 좀 쑥맥인 사람들의 유형들이 보통 이러거든요. 집안에서 조금은 뭐랄까 진짜 이렇게 겉으로는 진짜 서울대 교수이고 굉장히 인맥도 많고 심지어 산호맹 이런 출신이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단단한 사람일 것 같은데 의외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조국 장관의 동생과 이제 20년 넘게 알고 지냈던 사람이 이 이야기를 꼭 좀 들어달라고 하면서 얼마 전에 이제 저한테 좀 해주시고 간 얘기인데 자기는 만약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최근에 들었다면 좀 색안경을 끼고 봤을 텐데 자기는 진짜 조국이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전혀 유명하지도 않고 진짜 사회적으로 아무런 의미 없는 사람이었을 때 이 조건 씨를 알고 지냈고 그때 조건 씨가 얼마나 형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지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 그 사람의 어떤 삶의 태도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조국 장관이 투자를 어떻게 눈속임을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서 어떤 사익을 부풀리고 뭐하고 이런 데에 관심이 많고 이런 캐릭터가 아닌 거를 동생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해서 그래도 부인과 는 내통을 해서 침실에서 이런 걸 논의해서 투자를 결정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하는 게 자기는 솔직히 믿기지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조국 교수를 이제 서울대 이제 출입할 때부터 평소 좀 봐왔던 게 있기 때문에 저도 이런 쪽으로 사실은 좀 조금 판단이 좀 기울어요. 물론 저는 이제 기자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평가는 하죠. 아까 이제 방송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알았거나 몰랐거나 장관의 어떤 이제 자격으로서는 이 가족의 허물 모두 본인의 책임으로 가지고 가야 되고 집안일에 대해서 너무나 나이브했던 것도 뭐 공직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조국 장관의 평소 삶의 태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좀 너무 몰아붙이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좀 이런 얘기를 좀 전달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잠시 좀 쉬었다 다시 오겠습니다. 자, 허재현 기자가 진행하는 시사 바리스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그 한 방송사 기자한테 들은 이야기라면서 어떤 블로거가 이런 그 이야기를 쓴 거를 좀 봤어요. 어떤 방송사 기자가 이런 고백을 했대요. 진짜 그 예전에 진짜 옛날에 방송 기자는 조금 무시당했었거든요. 신문 기자에 비해서. 왜냐하면 이제 정부가 이제 뭘 발표하면 신문 기자들은 논지가 뭔지 어떤 논조로 기사를 써야 되는지 막 기자들끼리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방송 기자들은 사실 그런 데 관심이 좀 별로 없었다. 뭐 그냥 배경화면 어디로 잡고 뭐 자료 영상 뭘 쓰고 뭐 이런 것만 얘기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좀 나이 들고 나서 보니까 사실 진짜 중요한 거는 방송 기자들이 다 했더라. 왜냐? 배경 화면이 기사보다 더 많은 말을 하는 거더라. 배경 화면을 어떻게 잡고 이런 데에서 이미 시청자 판단은 끝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배경 화면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방송의 힘. 예. 자기가 사실은 신문 기자보다 아무 생각 없이 일했는데 사실은 더 큰 역할, 엄청나게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었더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나중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여러 그 지금 보도들을 보면 이 배경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 조국 장관은 정말 천하의 나쁜 놈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게 방송이나 이 보도의 프레임, 이런 것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한 인간을 얼마나 이렇게 그냥 몰락시킬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이 조국 장관 이 사건, 이 보도 사건을 통해서 좀 판단해 보는 계기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 이렇게 드러난 것을 보면 조국 장관 딸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입학 과정의 문제들, 그리고 조카의 문제들, 동생의 뭐 위장 이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 차명 투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부적절하긴 했지만 어쨌든 부인이 했던 일이고, 그런데 조국 장관이 정말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핵심인데 뭐 이런 거에 대한 지금 관심은 지금 거의 뭐 뒷전이고, 그냥 조국 장관도 그냥 인간 쓰레기로 그냥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따지면 그럼 허재영 기자 이렇게 반론을 여러 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전에 우병우 민정수석 당신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하고 보도하지 않았냐 그랬죠. 자, 제가 뭐 우병우라고 해서 뭐 조국 수석과 다른 기준을 갖고 이렇게 받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 우병우 민정수석의 이제 비리를 파헤치고 여러 가지 그 당시 한겨레에서 보도했는데 제가 우병우의 그 아파트 그 지역 주민들 제가 엄청나게 많이 만났습니다. 진짜 탈탈탈탈. 제가 그때 흥신소 직원으로 오해받을 정도로, 이건 약간 보도 뒷이야기인데 제가 하도 그 우병우 뒤를 파고 다녀가지고 청와대에서 한겨레로 전화가 왔어요.
한겨레 니네 흥신소 직원 확유령해가지고 취재하고 이거 니네 보도윤리 위반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청와대에서 한겨레로 항의 전화가 왔는데 제가 너무나 그때 탈탈탈탈 털고 다녀가지고 저를 흥신소 직원으로 알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주민들이 우병우의 그 가족한테 뭘 이상하게 전달했는지 제가 그런 식으로 오해받을 정도로 아무튼 제가 그 압구정 그 아파트 단지에서 제가 거의 막 살다시피 하면서 우병우의 이제 주변 지인들이라든지 뭐 다 탈탈탈탈 털고 다녔는데 하나같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병우 진짜 싸가지 없다. 진짜 뭐 인간적으로 진짜 뭐 하나도 이렇게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평소 그 삶의 태도가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기자는 이제 팩트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 이제 보도를 합니다만, 그러나 그 팩트에 대해서 어떤 배경 지식이나 어떤 인지 감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주변의 평가에 좀 의존을 처음에는 하고 들어가는 거죠. 우병우에 대해서는 주변에 동네 사람들이 하나도 칭찬을 하지 않아요. 평소 그 인맥 관리나 좀 어떤 삶의 태도가 그렇게 좀 결이 고운 사람이 아니었다는 게 이제 그런 데서 판단의 어떤 밑바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조국 장관 주변의 지인들을 만나보면요, 우병우와는 180도 다릅니다. 이게 조국 장관을 제가 편들려는 게 아니라 결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조국 장관은 진짜 몰랐을 가능성이 커. 이게 당연히 이제 그 가족들의 어떤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가 크고 이런 것들을 몰랐던 것도 문제가 크지만, 조국 장관은 사실은 우병우와는 좀 인간적인 어떤 삶의 태도의 결이 달랐을 거라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도록 주변 지인들이 하나같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제가 조국 장관의 편을 들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병우와는 조금 결이 다르게 좀 놓고 이런저런 좀 판단을 하는 거죠. 이 한겨레 기자들도 어떻게 장관에 대해서, 똑같이 장관이었는데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판단을 이렇게 좀 멈칫할 수 있는 거냐, 한겨레 이럴 수 있는 거냐, 편집국장 떠나라, 이렇게 좀 젊은 기자들이 성명을 냈다 그러는데, 그럴 수 있어요. 저널리스트로서의 사명감, 서명감, 높고, 이런 거 제가 후배들 제가 격려하겠는데, 조국 장관 지인들에 대해서 취재 좀 해보세요. 멈칫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우리 편이니까 덮어놓고 봐주자 이런 게 아니라, 취재를 꼼꼼하게 하면 할수록, 조국 장관은 진짜 모를 수도 있었을 것 같은 여러 가지 정황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찰이 너무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수사에 나서는 것 아니냐, 멈칫해서 판단을 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병우와는 분명히 다른 거거든요. 삶의 태도와 결이 그래요. 그렇게 취재가 되는 걸 어쩌라는 겁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제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그 맥락이나 상황상 조국 장관은 정말 그 부인의 어떤 그 투자라든지 가족들의 어떤 여러 가지 투자 방식, 여러 가지 그 부적절한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몰랐을 수도 있을 것에 대한 그 정황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저는 기자이기 때문에 모든 판단은 유보하겠습니다. 그게 전 기자로서는 적절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지금 언론들의 보도 행태들이 보면 너무나 그 한쪽으로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균형추를 좀 맞춰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어떤 그 생각에서 제가 이런 그 방송 콘텐츠를 준비한 것이지, 제가 조국 장관을 덮어놓고 옹호하겠다든지 이런 의도는 아닌 겁니다. 판단은 저는 유보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여러 팩트들을 전달해 드리는 입장에서 오늘 방송을 전해드렸고요. 오늘 전달해드린 모든 내용들은 조국 장관의 측근과 여러 가지 이제 가족들과 이렇게 제가 조금 검증을 거쳐서 확인된 선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허재현 기자가 진행하는 커피향 가득한 시사 방송, 시사 바리스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다음 방송 준비할 때쯤에는 글쎄요, 한 5천 명 정도 채널 구독자가 되어 있을까요? 저는 한 1,000명만 넘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랬는데, 이제는 살짝 욕심을 내서 1만 구독자 가자! 1만 구독자쯤 채널이 이렇게 되면 아마 모르겠어요. 이게 방송 수익이 글쎄요. 월 한 1-2만 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제 퇴직금을 좀 털어서 지금 현재 그 방송 그 편집 그 맡기는 이제 외주해 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퇴직금을 털어 가지고 일부 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조금은 이제 그런 것도 좀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방송 이렇게 홍보해 주시고 이렇게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저는 또 다음에 또 그 따끈따끈한 시사 이슈를 가지고 원두를 부드럽게 내리러 찾아오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지금까지 허재현 기자였습니다. 여러분 안녕.